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카메라 녹화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 이어서 이전 강좌에서는 카메라 녹화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거고, 이때 표준 상태 머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7가지 상태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초기화 상태, 대기 상태, 이미지 취득 상태, AVI 파일 생성, 그 다음에 이미지 취득 및 AVI 파일 저장, AVI 파일 종료, 그 다음에 종료, 이런 상태를 정의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상태를 정의하실 때는 영어로 영어의 약어를 써서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저처럼 직관적으로 코드가 이해하기 편하게 한글로 좀 문장이 약간 길어지더라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그 이름을, 상태에 대한 이름을 정의해 주시는 것도 코드의 가독성 측면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태를 정의를 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선 초기화 상태에서는 카메라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이전에 카메라 자동 검색하기라고 하는 그 동영상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실습 코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 가능한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카메라 인터페이스 네임 정보를 표시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사용 가능한 카메라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선택된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 설정과 관련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가로 안에 이 서브 VI가 이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정과 관련된 거는 이제 캠 언더바라고 하는 프레픽스가 붙어서 그 뒤에 config.vr라고 해서, 이것도 예전에 이제 그래프한 이미지 AVI 파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동영상 강좌에서 이 관련된 각각의 서브 VI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습 패턴 코드를 가지고 이 왼쪽과 같이 프로젝트 파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브 VI라고 하는 실제 리얼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폴더 밑에는 AVI라는 폴더와 캠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 각각의 폴더에는 내가 표준 상태 머신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서브 VI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상태에서는 크게 3가지를 수행을 하죠. 카메라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주고, 선택된 카메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카메라 설정을 해주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처리를 하시게 되겠고, 대기 상태에서는 재생 버튼이라든가 녹화 버튼,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값이 클릭이 됐는지, 이 값이 참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서 다음 상태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운영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취득 상태로 처리가 되는데, 이미지 취득 상태에서는 카메라 이미지를 취득을 하시게 되겠는데, 관련된 동작은 캠 언더바 grep.vi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AVI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취득 및 AVI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여기에서 정지 버튼이나 또는 재생 버튼이 클릭이 되면 AVI 파일 종료 상태로 처리가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각각의 서브 VI가 AV 파일 생성할 때는 AVI config.vr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취득 및 AVI 파일 저장과 관련돼서는 이미지 취득은 똑같이 캠 언더바 grep.vr를 사용할 거고, AVI 파일 저장 같은 경우는 AVI 언더바 write.vr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재생이라든가 녹화, 정지 버튼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VI 파일 종료 같은 경우는 AVI close.vi를 사용을 해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내가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왔느냐 아니면 정지 버튼에 의해서 여기로 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지 버튼을 클릭해서 왔다고 하면은 다음 상태는 종료 상태로 가겠고, 만약에 재생 버튼을 클릭을 했다고 하면은 이미지 취득 상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 상태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cam 언더바 close.vi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종료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 서브 VI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표준 상태 머신 코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실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필요한 이 서브 VR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폴더 운영이 잘못됐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전 강좌에서 실습했던 코드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 위로 올려주시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서브 셀렉트 카메라.vi는 서브 vi 밑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관련된 서브 vi를 일단 이 프로젝트 파일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사용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폴더의 어떤 구조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적용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의 내용이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는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할 때는 사용자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상태를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해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타입 정의를 누르시면은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선은 이 앞에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관련된 상태를 우선 이 사용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스테이트라고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편집에서는 이 관련된 상태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초기화 상태가 있겠고요. 대기 상태, 이미지 취득, 그 다음에 AVI 파일 생성, 이미지 취득 및 AVI 파일 저장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AVI 파일 종료, 그 다음에 종료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저는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게 잘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 때 옵션에서는 타입 정의 속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경우는 만약 이렇게 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 관련된 사용자 컨트롤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뭔가 내용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바뀌지가 않고 직접 하나하나 매뉴얼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타입 정의 속성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이 관련된 사용자 컨트롤만 변경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호출하는 모든 부분의 코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코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저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상태.ctl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메인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VI의 뼈대는 다음과 같이 표준 상태 머신 형태로 운영하시면 되겠는데요. 크기를 적절하게 맞추시겠고, 프로젝트 파일은 위로 좀 배치를 할게요. 메인 VI를 호출하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거는 이전에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과 관련된 실습에서 운영했던 코드가 되어 있고, 자, 적절하게 좀 코드 사이즈를 키우겠고, 자, 그리고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더라도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림 함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ms의 기다림 함수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는 자, 실행 버튼이 깨진 상태가 되겠지만, 자, 코드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여기서 보기에서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시려고 하면은 화일 루프 바깥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 하나 만드시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시프트 레지스터의 초기 값으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케이스가 나오는데, 케이스 구조를 처음 만드시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케이스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태가 7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케이스 구조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케이스가 다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초기화 상태에 대해서 먼저 구현해 보시게 되면은, 자, 초기화 상태에서 하는 건 뭐냐면, 우선 이 서브 VI가 뭐냐면 이 서브 셀렉트 카메라.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한번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카메라 자동 검색하기라고 하는 동영상 강좌에서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면 IMAQ DX의 이 enumerate camera.vi라고 하는 이 API를 이용을 해서 사용 가능한 카메라 인포메이션 중에서 인터페이스 네임 정보만 1차원별 형태로 끄집어내는 그런 자,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다이얼로그 형태로 되어 있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USB 2.0 카메라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1이라고 하는 거에 사용 가능한 게 있다고 표시가 되고,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으로는 자,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세션 정보가 출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세션 정보에는 캠1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가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자,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최초 실행이 될 때는 이 관련된 서브 V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되도록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VI 노드 설정해서 자, 호출 시 프론트 패널을 보이게 하겠고,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도록 저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겠고요.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카메라 네임에 대해서 굳이 이거는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버튼에 대해서 자, 이 버튼 보시면 되면은 재생 녹화 정지라고 하는 버튼이 만약에 이전에 내가 한 번이라도 실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 세 개의 값 중에 최소 정지 버튼 하나는 값이 참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계적 동작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 놓을 때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실행이 될 때는 이 관련된 세 개의 버튼 값을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 여기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처음 실행될 때 이 관련된 불리언 컨트롤 값들이 다 거짓으로 설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에라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 카메라 네임 정보를 이 서브 VI 출력에서 나온 데이터로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네임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이 카메라 네임은 뭐 이 위치에 제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작 중에는 이 카메라 네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시스8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 초기화 과정에서만 이 카메라 네임을 바꾸실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바꿀 수 없는 뭐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초기화 과정에서 하셔야 될 게 카메라 설정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정과 관련돼서는 자, 서브 vi 보시게 되면은 캠이라고 하는 폴더에 캠 config.vi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마찬가지로 자, 세션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은 이미지 네임에 대해서도 자, 상수로 하나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new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관련된 코드도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 자, IMAQ DX에서 제공하고 있는 config grep과 open API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자, 표시하려고 하면은 별도의 도화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화지를 만드는 API가 IMAQ create라고 하는 API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도화지 이름과 그 다음에 세션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이 각각의 상태에서 이 관련된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를 두 개를 추가하겠고요. 그래서 도화지 정보에 대해서 shift 레지스터 하나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세션 정보에 대해서도 shift 레지스터로 자, 이렇게 정보를 루프가 그러니까 동작을 이제 해서 수행을 할 때마다 관련된 정보를 이제 각각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초기화 과정과 관련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는 이게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상태로는 자, 대기 상태로 천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대기로 바꾸시고 next 상태는 대기 상태로 천이하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나중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좀 가운데 부분으로 코드를 좀 모아 놓겠고요. 그리고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도 여기서 선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실행 버튼이 깨져 있는데, 실행 버튼이 안 깨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출력 터미널 부분에 흰색 네모가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코딩 기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니까 코드를 개발하실 때 뭐 지금 당장 뭐 모든 거에 대한 입력 터미널을, 그러니까 출력 터미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구현된 내용이 동작을 하는지를 뭐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값으로 연결하도록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뭐 초기화 과정이 잘 동작하는지 뭐 이런 동작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대기 상태에 대해서 코드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대기 상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대기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버튼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화지 정보와 세션 정보는 그냥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하셔야 될 거는 이 버튼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정보에 대해서 자, 여기서 자, 입력받아서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보들을 뽑아내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저는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정지, 재생, 녹화로 하겠습니다. 정지, 그 다음에 재생, 맨 아래를 녹화로 제가 설정을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자, 비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선택이라고 하는, 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라벨을 표시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정지 버튼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넥스트 상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만약에 정지 버튼이 참이면 종료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료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선택을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재생 버튼이 참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시게 되면, 자, 재생 버튼이 참이 되면은 이미지 취득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미지 취득 상태로 처리하겠다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은 이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자, 두 개를 복사해 볼까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거를 약간 위로 올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녹화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녹화 버튼이 참이면은 AVI 파일 생성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녹화 버튼도 참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기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 상태. 자, 이렇게 하시면 대기 상태에서 운영하는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코드를 좀 위로 올리겠고요. 자, 이 값을 자, 넥스트 상태를 결정하는 자, 출력 값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중에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코드를 가운데로 좀 모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지 취득 상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취득 같은 경우는 자, 그랩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캠에 보면 grep.vi라는 게 있어서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미지 정보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세션 정보 인가해 주시고요. 자, 출력으로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세션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래프한 이미지의 속도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PS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배정도 타입의 인디케이터에 자,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자, 이 정보를 뽑아내시겠고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각각의 상태에서 사용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이거를 바깥쪽으로 하나를 빼서 한 번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이렇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앞에서 사용한 거를 좀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자,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고, 자, 이미지 취득 상태로 가져오시겠습니다. 자, 가져오고 이 위쪽으로 배치한 다음에 자, 정지 버튼 먼저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정지 버튼이 참이면 종료 상태로 가면 되겠고, 자, 와이어 정리 좀 해볼게요. 그리고 자, 녹화 버튼, 여기서 이제 녹화를 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버튼이 참이냐, 녹화 버튼이 참이면 그 다음 상태로는 자, 여기에서는 자, 그렇죠, 녹화 버튼이 참이면 AVI 파일 생성하는 상태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와이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생 버튼에 대해서 재생 버튼이 참인지를 따져서 만약에 재생 버튼이 참이면 이 이미지 취득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죠.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재생 버튼이 참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 와이어 정리. 그래서 다음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이미지 취득 상태도 다 구현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AVI 파일 생성하는 상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I 파일 생성하는 거는 뭐냐면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AVI 파일을 만드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AVI config.vi를 사용을 하겠고요. 자, 이때는 이 이미지 정보와 세션 정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입력으로는 자, 내가 AVI 파일 저장을 할 때
그 프레임 퍼 세컨 속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니까 지금 데이터 타입이 좀 안 맞네요. 지금 보면은 부호 없는 롱 타입으로 제가 이전 강좌에서 서브 VI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배정도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이 FPS 정보를 자 부호 없는 32비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형에서 언사인드 32비트로 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AVI 파일을 생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재생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넘어갔기 때문에 재생 버튼에 대해서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자 이 재생 버튼 부분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만드시면은 자 재생 버튼에 해당하는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운영하실 수가 있겠고, 자 쓰기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값을 제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재생 버튼은 거짓이 되도록 제가 운영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AVI 파일 생성해서 해야 될 기능은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다음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미지 취득 및 AVI 파일 저장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좀 가운데로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이미지 취득 및 AVI 파일 저장에서는 두 가지 동작을 사용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랩을 하고 그랩한 이미지를 다시 AVI 파일로 쓰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미지 그랩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그 다음에 AVI write 함수 두 개를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빠뜨렸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AVI 파일 생성할 때는 보시게 되면은 AVI의 참조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번호를 자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를 추가해서 다른 상태에서도 이 관련된 참조 번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다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우선은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그래프 관련된 거는 자 도화지 정보와 그 다음에 세션 정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출력으로 자 도화지 정보와 세션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PS 정보도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프로퍼티 노드는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컬 변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자 여기서 생성에 자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자, 이 그래프한 이미지의 출력 값을 자 로컬 변수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여기서 보면 그래프한 이미지 정보를 여기 보면 AVI write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참조 번호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참조 번호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상태를 이 정지 녹화 재생 버튼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여기서 하나 복사를 해 주시겠고, 만약에 코드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은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이제 그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여러 군데서 호출되는 것도 결국엔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바깥쪽에 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현재 구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지, 그 다음 녹화 재생 이대로 하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자 뭐 이것만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자 하나 복사하시겠고, 자 정지 버튼이 참이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는 이때는 보면은 그냥 바로 종료로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녹화 중이기 때문에 녹화 중인 그 AVI 파일을 마지막에 이제 저장을 자 종료하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녹화 중일 때는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AVI 파일 종료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하나 복사하시고, 자, 여기서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음으로는 우선 하셔야 될 게 보면은 이 녹화 버튼과 재생 버튼에 대해서 자 복합 연산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텐데요. 자 분리원에 가보시면 복합 연산이 있겠고,
여기에서는 기본은 OR 조건인데 저 같은 경우는 AND 조건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버튼 값이 참이고 재생 버튼 값이 거짓인 경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은 자 인가해 주시고 이 입력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자 반전이라고 하시게 되면 입력 값을 반전시켜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이렇게 볼까요? 이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라벨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연산, 그러니까 녹화 버튼이 참이고 재생 버튼이 거짓인 경우에는 녹화를 계속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자 연결해 주시겠고 여기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취득 및 AVI 파일 저장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AVI 파일 종료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재생 버튼을 클릭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관련된 복합연산의 출력 값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 값을 넥스트 상태로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상태가 두 가지가 남았죠. 이제 AVI 파일 자 종료 상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클러스터 이름으로 풀기 함수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 따질 겁니다.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느냐 아니면 재생 버튼을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상태가 넥스트 상태가 결정이 되겠고요. 자 선택 자 이거를 하나 복사하시겠고 자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종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정지 버튼 값이 참이면 넥스트 상태는 자 종료 상태라고 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재생 버튼을 클릭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지 취득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런 이제 상태 머신과 관련돼서는 이전 강좌에서 제가 상태 머신 운영과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그 도화지 이름과 그 다음에 세션 정보는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AVI 파일 종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녹화 버튼이 이제 거짓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프론트 패널에 가셔가지고 녹화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녹화 버튼 쓰기로 변경해서 기존의 녹화 버튼이 참이었는데 여기서 거짓으로 바꿔주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생 버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참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좋은 것 같고 자 재생 버튼을 하나 이렇게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이걸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생 버튼 값이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그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엔 순서를 바꿔볼까요? 재생 버튼을 좀 앞쪽으로 오게 하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굳이 재생 버튼을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보면은 이거를 자 재생 버튼을 제가 설정하지 않고 동작을 시켜본 다음에 이상하면은 설정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AVI 파일 종료에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AVI close.vi 함수를 이용을 해서 AVI 파일을 마찬가지로 종료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셔야 될 거는 자 AVI 레퍼런스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정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관련된 값을 Shift 레지스터에 마저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좀 안으로 당기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료에 대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료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카메라를 종료하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캠 클로즈라고 하는 자 서브 VI를 호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션 정보 인가해 주시겠고 그리고 Shift 레지스터 값으로는 관련된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그리고 세션 정보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AVI 레퍼런스 정보도 그냥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 넥스트 상태는 종료 상태로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죠. 즉 초기화 상태에서 이 관련된 값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 다음으로는 대기 상태에서는 바이패스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미지 취득 상태에서도 실제 여기에서는 이 레퍼런스 정보를 사용하지 않지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여기도 라벨을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배치하시고, 자, 와이어를 정리해 주시면 와이어가 깔끔해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모든 자, 터미널이 다 연결이 됐다고 자,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 정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미지 정보를 이 화일루프 안에서 표시를 해 주셔야지 모든 상태에서의 이 이미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다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상태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이거를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돼서 소개해 드릴 때도 한번 언급해 드렸다시피 이 관련된 부분은 자, 라벨은 잘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디버깅 용도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도구 팔레트에서 좀 색상을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좀 세련되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그런데 여기서 그 AVI 파일로 저장하실 때는 여기 보면은 AVI config.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폴더의 REC 폴더에 자동으로 AVI 파일이 생성이 돼서 저장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매뉴얼로 여기에 보면 REC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됐고, 이 REC 폴더를 하나 띄워 놓겠고, 자, 프로젝트 파일은 자, 밑으로 내리겠고요. 그런데 코드를 최적화 작업을 아직 덜 했네요. 자, 여기서 지금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안으로 다 모아놨었죠. 자, 코드 사이즈가 가장 긴 게 다 고만고만하네요. 자, 이것도 이쪽으로 조금 더 당겨 놓겠고, 자, 됐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당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부분도 좀 안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안으로 오도록 하면은 전체적인 자, 그 케이스 구조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줄여 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 줄여줄 수가 있네요. 자, 화일루프 사이즈도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한번 볼게요.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일 때, 그 다음에 대기. 자, 아래쪽 부분도 코드 요 스페이스가 되게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올려볼까요? 그리고 각각을 코드를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짓 값을 자, 이 부분도 위로 좀 올려주시겠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종료일 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고, 화일루프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자, 최적화가 다 됐네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됐고, 이미지 취득 상태, 그 다음에 AVI 파일 생성하는 상태, 자, 마찬가지로 이미지 취득, 이 부분이 조금 됐네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와이어 정리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살짝 공간이
이쪽을 조금 더 키우는 게 낫겠네요. 결국엔 이렇게 와이어를 신경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구현한 코드에 대해서도 다시 리뷰를 하실 때도 코드의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코드 유지 보수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사소한 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것도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이네요. 아니면 이거를 좀 더 당겨서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코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고요. 자,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서브 V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USB 2.0 타입의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캠 1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카메라 네임에 캠 1이라고 하는 게 매핑이 됐고요. 현재는 대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미지 취득 상태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자, 이 상태로 처리가 됐고요.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정된 물체를 제가 놨는데 손을 움직여 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제 동영상이 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FPS 같은 경우는 녹화할 때 프레임 퍼 세컨드죠. 그래서 이걸 제가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녹화를 누르시게 되면은 재생 버튼이 거짓으로 바뀝니다. 아, 이거는 좀 에라 핸들링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에라를 만약에 없애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캠 그랩 함수에서 자, 물리적으로 동작할 때 그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 그 에러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정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 에러 지우기 함수를 이용해서 에러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와이어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보면은 이 버튼이 이전 컨디션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캠 OK 누르시게 되면은 초기화 상태에서 변수 초기화했고요. 자, 그런데 정지를 하고 여기서 하나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FPS 값을 초기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 디폴트 값은 제가 30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FPS 값을 30으로 처음에 시작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재생 누르시게 되면 동작하게 되겠고, 만약 이 상태에서 앞서는 자, 물리적으로 자, 이미지를 그랩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래도 에러 지우기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에러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캠 그랩을 이거 띄워놔도 되겠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거 닫겠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녹화를 할 겁니다. 녹화를 하시게 되면은 녹화 버튼은 참여되지만 이제 이 재생 버튼이 거짓이 되고 녹화와 관련된 AVI 파일이 이 REC 폴더에 생성이 될 거예요. 자,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런데 현재는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손을 좀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정지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정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정지가 되겠고, 자,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정지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VI가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이 된 게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다시 실행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재생을 누르고 녹화를 누르신 다음에 녹화를 누르면 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돼서 녹화가 되겠죠. 이러다가 재생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AVI 파일 종료한 다음에 이미지 취득 상태로 처리하는 되는 거죠. 자, 재생 버튼 누르면 녹화 버튼은 거짓이 되고 재생 버튼은 참이 되면서 동작이 되겠죠. 그리고
저장된 걸 보시면 이전에 방금 전에 녹화한 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그 실습 시간이 좀 길어져 면이 있지만, 자, USB 2.0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 녹화 프로그램을, 자, 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준 상태의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